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집에 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온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불안하시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낮 시간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처음 몇 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혼자 계시더라도 충분히 위기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료 지식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저 미리 알고 계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반드시 해야 할 7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가지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정작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아차리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천천히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 마치 뭔가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 시멘트가 서서히 차오르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거죠. 하지만 이 증상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계속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증상들도 있어요. 가슴 통증 없이 갑자기 숨이 찬 경우,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도 마치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차오르죠. 어깨나 팔, 목, 턱으로 통증이 퍼질 수도 있고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가슴보다 등이나 배 쪽이 불편한 경우도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74세 되신 김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부엌 식탁에 앉아 계시다가 쇄골 아래쪽이 묘하게 조이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처음엔 체했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숨을 깊이 들이쉴 수가 없고 손에 땀이 계속 나더래요. 그때 어디서 읽었던 게 생각나셨답니다. 심장마비는 꼭 가슴 통증으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바로 119에 전화하셨고 그 판단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먼저 작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마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다가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특히 압박감, 숨가쁨,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함께 온다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세요. 괜찮겠지, 체한 것 같아,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기.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안 좋으면 전화해야지, 혹시 괜찮은 건데 괜히 부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119에 전화하시면
전문 구급대원들이 달려오는 동안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장비도 가져오고 약도 준비하고 만약 심장이 멈추더라도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절대 직접 운전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택시 타고 가면 되겠지 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다가 의식을 잃으시면 어떡하겠어요? 사고라도 나면요? 혼자서는 자신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오게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78세 되신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왼쪽 어깨가 이상하게 아프시더니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셨대요. 처음엔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예전에 간호사한테 들었던 말이 떠오르셨답니다.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 같으면 가족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먼저 119부터 부르세요. 그래서 바로 119에 전화하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엔 증상이 더 심해지셨는데 구급대원들이 바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주셨대요. 그 전화 한 통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19 대원들은 절대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필요 없는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한 도움을 놓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전화기는 항상 손 닿는 곳에 두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증상이 오면 말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 요즘 스마트폰 긴급전화 기능도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잠금 화면에서도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기능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스피린 천천히 씹어 드시기. 119에 전화하신 다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는 겁니다. 삼키는 게 아니라 씹는 거예요. 손이 떨리더라도 천천히 침착하게 씹으세요. 집에 일반 아스피린 500mg짜리 있으시죠? 그걸 한 알 드시면 됩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고 계신 분은 안 되고요.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심장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장마비의 원인이거든요. 알약을 그냥 삼키지 말고 씹으시는 이유는 그래야 몸에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고 때로는 막힌 혈관에 피가 조금이라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공복에 아스피린 드시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혈전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코팅된 아스피린이나 서방정은 피하세요. 만약 그것밖에 없다면 그래도 씹어 드세요. 최대한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하니까요. 72세 되신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가슴에서 목까지 조이는 느낌이 올라오셨대요. 그때 부엌 찬장에 아스피린이 있던 게 생각나셨답니다. 앉아서 한 알을 씹으신 채로 구급차를 기다리셨어요. 나중에 심장내과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 아스피린 한 알이 심장 손상을 줄여줬을 겁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준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 아스피린 꼭 손 닿는 곳에 두세요. 침대 옆 서랍, 부엌 찬장, 심지어 지갑 안에도 넣어두시고 유효기간 지난 건 아닌지도 확인하세요. 가족들한테도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한 행동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응급처치법입니다.
전 세계 응급구조사들이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 한 알 씹는 것 그냥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실전 지혜입니다. 그 중요한 몇 분 동안 병원 걸어 나오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앉거나 누워서 심장 보호하기.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도 드셨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움직임을 멈추는 겁니다. 편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지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집 정리하거나 문 열어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챙길 때가 아닙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세는 등을 기대고 앉아서 발은 바닥에 편하게 놓고 팔은 느슨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이 일하는 양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으면 옆으로 누우시되 머리는 약간 높게 하세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버티지 마세요. 평소에는 그런 정신력이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만큼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급차 부르고 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민망하다고 느끼세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심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몸이 한정된 산소를 다 써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81세 되신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가슴에서 압박감이 퍼져나가는 걸 느끼셨을 때 처음 드신 생각은 부엌 설거지나 하고 좀 정리해놔야지였대요. 그런데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셨답니다. 심장이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앉으세요. 다른 건 다 나중 일입니다. 그래서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고 그대로 가만히 계셨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고요함이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걸 막았을 거라고 하더래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슴 압박감, 숨가쁨,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하던 일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서시거나 조금만 움직여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거나 누우세요. 천천히 숨 쉬시고 몸이 단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하세요. 바로 살아남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지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으셨다면 몸이 구부정하게 굽지 않게 하세요. 등을 곧게 펴고 호흡이 편하게 유지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자세가 편안하고 바를수록 심장이 덜 힘듭니다. 5번째, 현관문 잠금 풀어두기. 119에 전화하고 자리 잡고 앉으신 다음 아직 힘이 조금 남아 있으시다면 한 가지 더 해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현관문 잠금을 풀어두는 거예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1초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필요하면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문도 망가지고 혹시 입구 근처에 계시면 놀라서 다치실 수도 있어요. 미리 문을 열어두시면 바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그 몇 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세요. 안에서 문 여는 게 쉬운가요? 집 주소 번호가 밖에서 잘 보이나요? 혹시 근처에 사는 사람이 여분 열쇠를 갖고 있나요? 평소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76세 되신 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작은 빌라에 혼자 사시는데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119 전화, 아스피린 씹기, 문 잠금 풀기. 이 3가지를 2분 안에 다 하셨대요. 나중에 구급대원들이 그러셨답니다. 그 한 가지 행동 덕분에 30초를 아꼈고 문 부술 필요도 없었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 생각날 줄 몰랐어요. 정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제때 도움이 온 이유일지도 모르죠. 만약 문까지 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 싶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문이 가까이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싶으면 잠금만 풀어두세요. 요즘엔 스마트 도어락도 있고 원격으로 여는 것도 있고 의료용 키박스 같은 것도 있어요.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작은 준비지만 생명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준비됐어요. 제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선생님들 차례입니다. 6번째, 스마트폰 스피커 기능과 의료정보 활용하기.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실 때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119에 전화하셨으면 꼭 스피커폰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전화기를 귀에 대지 않아도 되니까 숨 쉬는데 집중할 수 있고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전화기를 꽉 쥐고 귀에 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쉬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스피커폰을 쓰면 몸의 부담도 줄고 119 상담원이 더 잘 들을 수도 있어요. 혹시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주변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숨소리, 움직임, 목소리 톤 그런 것들로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의료정보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다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이, 알레르기, 복용하는 약, 기저질환 같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시면 의식을 잃으셨을 때도 구급대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시간을 아껴주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9세 되신 김할머니 이야기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의식을 잃으셨는데 다행히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대요.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하고는 당뇨가 있으시다는 것과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약을 쓰는 걸 막았고 딸분한테도 바로 연락할 수 있었어요. 긴급 연락처가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이 설정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해두면 영원히 남아요. 이름, 생년월일, 주요 질환, 드시는 약, 알레르기, 그리고 긴급 연락처 한두 명만 넣어두세요.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 오면 스피커폰 켜세요. 계속 연결 유지하세요. 전화 저편에 그 차분한 목소리, 안정적인 안내, 끊임없는 응원, 그게 기다리는 시간을 덜 무섭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구급차 오기 전에 뭔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더 이상 말을 못하시는 대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7번째, 천천히 호흡하며 심장 안정시키기. 심장마비 한가운데서 공포가 밀려오는 걸 느끼기 쉽습니다. 가슴은 조이고 생각은 빠르게 돌고 1초 1초가 소리내어 지나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 남아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장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호흡 조절이 심장마비를 낫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몸이 완전히 쇼크 상태로 빠지는 걸 막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버틸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는데 호흡을 천천히 하면 그 리듬을 조금씩 가라앉힐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세요.
1, 2, 3, 4 세면서요. 잠깐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1, 2, 3, 4, 5, 6 세면서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리듬에 집중하세요. 몸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한 부정맥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83세 되신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통증이 왔을 때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를 느끼셨대요. 하지만 예전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주신 호흡법이 떠올랐답니다. 한 번 한 번 숨에 집중하셨어요. 가만히 계셨고 공포를 내려놓으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대요. 그냥 계속 생각했어요. 침착하게 살아남아야지.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호흡법은 언제든 연습할 수 있어요. 쉬실 때, 불안하실 때, TV 보실 때도요. 익숙해질수록 위급한 순간에도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이 혈관을 고치진 못하지만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요. 산소가 계속 흐르게 하고 심장이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그 마지막 순간 도움이 오기 직전까지 그게 유일하게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살아남으세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결국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건 운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하나하나는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함께 모이면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사슬이 됩니다.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고 즉시 119에 전화하고 가능하면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고 앉거나 누워서 힘을 아끼고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스마트폰 기능을 현명하게 쓰고 호흡을 천천히 하며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 이 하나하나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하나하나가 조금 더 많은 통제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결코 무력하지 않다고요.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은 1초도 여러분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도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제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엇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미처 생각 못했던 단계가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부분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생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배운 것 중 하나와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주저 말고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